11월 25일 부경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12월 올해도 한 달만 남습니다. 한 해 마무리를 잘들 하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경마는 이제 10월부터 시작해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12월까지 계속해서 좀 배당이 나오는 경마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말을 월말 경마가 아니더라도 편성 두수가 상당히 많은 혼종 경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추세는 좀 저배당을 공략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전 경주에서 옥석을 가리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주 경마에 있어서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일요일 날 육경주 부산에서 펼쳐지는 경남도지사배 경주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말 최강자를 가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2세 앞말 루키 1의 경주고요. 별정 A형 10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2번마 알파 브라보, 3번마 원더풀톱, 4번마 로즈파이터, 5번마 한솔브레인 이 네 마필이 이제 실전 경험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8마필이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이후로 데뷔전을 치르는 2세 마필들은 아무래도 전력이 조금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이제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이 네 마리의 마필 중에서 전개가 가장 유리해 보이는 마필은 역시 2번마 알파 브라보입니다. 자,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데뷔전에서 인기마였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졸전을 펼쳤고 마지막 끝걸음이 좀 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고요. 어쨌든 신마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선행 승부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선을 나간다면 좀 더 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김혜선 기수의 기승 스타일 자체가 초반 스타트를 끊어내는 데는 조금 약점을 좀 갖고 있죠.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번마 로즈 파이터가 인기권에서는 좀 살짝 밀려 있습니다. 살짝 밀려 있는데, 자, 이마필이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고요. 직전 경주 이제 1200에 도전을 했는데, 역시 후미권에서 그냥 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왜 12번 게이트였다는 얘기죠. 자, 두 번의 실전 경험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 순발력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시대 기수가 이제 1000m 경주거든요. 그러면 초반부터 상당히 좀 강하게 말머리를 할 가망이 높고,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모습과는 다르게 조금은 빠르게 앞선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 중에서는 솔직히 이렇다 할 마필이 좀 보이지는 않는데 게이트의 이점을 앓고 있는 1번마 골든 플러스가 주행심사에서 좀 순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순발력을 바탕으로 게이트의 이점으로 좀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신마 중에서 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 이 스페셜 로드입니다. 7번마. 직전 주행심사에서 상당히 호기록으로 좀 주행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핫한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많은 인기를 좀 모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아직은 좀 더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주행심사를 두 번 거쳤던 마필이고요. 직전 이제 10월 29일 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실전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저는 차라리 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이 9번마 푸른 열정 이 마필의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카우보이 칼의 자마이기도 하고요. 주행심사는 이제 최시대 기수가 이제 주행심사를 했는데, 최시대 기수가 지금 4번 게이트에 있는 로즈파이터에 가서 앉아 있고요. 유현명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필은 좀 선위권에서 마지막 좀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로 보이는데 주행 심사에서는 좀 밋밋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조교 모습을 보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조금 마필이 좀 무겁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병합 시에는 좀 근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신마 경주는 뭐 최근의 흐름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한 배팅 그리고 너무 과신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경주가 계속 지금 펼쳐지고는 있는데 좀 의외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에게도 한 번쯤은 좀 눈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는 좀 인기마 구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인기마 중에서 이제 위험한 인기마가 좀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배당도 좀 노리는 그런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1번마 골든 플러스, 2번마 알파 브라보, 4번마 로즈 파이터, 9번마 푸른 열정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2세 안말 루키온 별정 A형 10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혼전이 예상이 되는 경주입니다. 물론 뭐 인기만은 있지만 그 능력 차가 뭐 능력이 뭐 막강하다 뭐 이런 느낌의 마필들은 없는 경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선행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런 경주가 서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경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도 되게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역시 이 부경경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기수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지금 인기마가 1번마 월드5, 2번마 스카이샷, 그리고 6번마 서기 플래시, 11번마 윈드토커, 12번마 월드 클래스캣. 요 정도가 지금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지금 보여진 능력이라든가 또는 주행심사 모습으로 봐서는 역시 이마필들이 좀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중에서 이 이번마 스카이샷이 아마 이번 경주 최대 인기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게이트의 이점이죠. 그리고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것. 자, 직전 데뷔전에서는 그렇게 큰 인기를 끌었던 마필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 당시 다실바 기수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때예요. 자, 이때 이번 스카이샷이 이제 선의권 뒤 후미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를 했고요. 마지막에 좀 뒷심발이는 했지만 초반에 걸어진 그러니까 거리가 좀 벌어진 게 좀 극복하기는 좀 어려웠던 경주입니다. 안게이트 쪽에서 그 안쪽 주로에서 마지막 그 스파트를 하기는 했지만 역시 벌어진 거리가 좀 아쉬웠는데 자, 그때의 모습이 지금 그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낫다. 그리고 기수도 서성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게이트에 2점이라는 게 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이 스카이샷이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뭐 솔직히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마필을 좀 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좀 강하게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가 초반에 말했듯이 좀 혼종구도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1번마 월드5. 솔직히 이 주행심사 모습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자, 일단 이마필이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조교 모습이 좋고, 어쨌든 6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거든요. 자, 이 고가의 마필이라는 얘기는, 이 마필이 어느 정도의 뭐 체격 조건이라든가, 또는 혈통적 기대치, 마체, 뭐 이런 게 괜찮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조교 모습까지 좀 좋았다. 아직까지 좀 후구가 그렇게 좀 발달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였고 게이트에 이점도 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역시 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6번마 서기 플래시가 문제의 마필입니다. 이게 왜 문제의 마필이냐면 이 마필이 직전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였어요. 그리고 초반에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이제 외곽으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서광주 기수가 제어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크게 원을 돌았어요. 3, 4코너를요. 그러니까 거리적 손해를 좀 많이 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서광주 기수가 채찍을 갖다 대면서 동료를 했지만 걸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직전에 이제 연습 주행을 했거든요. 연습 주행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면 그때 이제 외곽에서 연습 주행이기 때문에 이제 외곽 게이트 번호를 이제 부여받고 뛰었는데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안쪽 주로 내측에서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면서 주행 심사하기는 하지만 끝걸음이 있음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필이 어떤 변화된 모습을 좀 보인 것이냐, 아니면 뭐 주행 심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이냐,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뭐 지금 당장의 컨디션은 모르겠지만 향후에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이 마필을 좀 쉽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윈드 토코는 지금 이 경주 이 편성에서는 신마긴 하지만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선행 편성이라는 거 요거 하나가 장점이고, 12번마 월드 클래스 캣이 솔직히 저는 이게 최외곽만 아니었고 좀 안쪽 게이트에 만약에 있었다면 이 마필을 좀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라고 봤거든요. 일단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선의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12번 게이트라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근데 편성으로 봤을 때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다면 오히려 이 12번마 월드 클래스 캣에게는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경주 좀 혼종기가 다분한 경주기는 한데 인기마선에서 좀 끝날 가망도 높은 경주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좀 복병권에서 보는 막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5번마 운주 글로벌. 자,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주행심사를 2번 만에 통과를 했죠. 그리고 뭐 주행심사 기록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직전 데뷔전에서 초반에 조금 나오는 모습은 보였지만 이제 끝걸음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자, 이마필이 지금 이번 경주에서 이성재 기수가 어떻게 보면 좀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호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만약에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어차피 능력들이 그렇게 막 좋은 마필들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좀 버티기가 가능하다. 좀 이래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좀 기습을 노린다라면 이 5번마 운주 글로벌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좀 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좀 복병마권에서 좀 배당을 노리고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편성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1번마 월드5, 2번마 스카이샷, 5번마 운주 글로벌, 그리고 12번마 월드 클래스캣까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고요. 자, 6번마 서기 플래시가 지금 어떤 전개를 할지가 좀 궁금하기는 하고 마필의 변화는 왔다라고 보여지지만 한 번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2세 루키2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들이 좀 선전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죠. 좀 능력차가 조금은 나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인기마가 1번마 여수파이터, 4번마 영광의 탱크, 9번마 패스트 퓨리. 이 세 마필이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뭐 7번마 헤이모닝이나 8번마 땀봉퀸 정도가 이제 복병권에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1번마 여수파이터는 직전 경주, 그러니까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직전 경주는 이제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이제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좀 버텼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역시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조금 그 인기의 마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지막까지도 좀 끈끈하게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4번마 영광의 탱크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조금 발전이 조금 더디다. 좀 이렇게 보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도 좋고요. 마지막 뒷심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두 경주가 대상 경주였죠. 김해시장배 그리고 아름다운 질주배. 좀 강잡 틈에서 좀 많이 싸웠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영광의 탱크의 입장에서는 좀 편성이 약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기마가 될 거고요. 이마필이 이제 선행을 갈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선행 경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패스트 퓨리는 어쨌든 게이트가 좀 불리합니다. 게이트가 불리하고 이 마필도 역시 앞선을 나갔을 때 조금 더 걸음을 내는 마필입니다. 네, 이 마필을 계속해서 이제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여수 파이터도 역시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제 박재희 기수가 여수 파이터에 가서 앉았고요. 이게 패스트 퓨리는 이제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자, 결국 1번마 여수 파이터와 4번마 영광의 탱크, 9번마 패스트 퓨리. 이 세 마필이 이제 인기만데, 그리고 능력적으로도 지금 보여준 걸음으로 봤을 때는, 이 세 마필이 좀 앞서 있습니다. 그 선행 승부를 할 수 있고 여기에 3번마 닥터 쿠쿠까지 아마 선행 경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닥터 쿠쿠는 이제 뒷심이 좀 부족하다. 이래 보여서 저는 경쟁권에선 좀 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 인기만 혼전 경주인데 문제는 이 4번마 영광의 탱크가 과연 선행 승부를 할 거냐. 이마필이 선행 승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마필들이 다 경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앞선이 좀 무너질 가망도 있는 경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외의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사부마 영광의 탱크가 자기의 그 기량을 좀 믿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사부마 영광의 탱크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역시 게이트가 불리한 9번마 패스트 퓨리가 전개로 봐서는 이 인기마 중에서는 제일 불리합니다.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 인기마 혼전 경주고 어쨌든 인기마들이 다 선행마입니다. 다 선행마다. 그러면 앞선이 무너질 가망도 있다. 이때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7번마 헤이모닝입니다. 물론 이 마필도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 들어갈 텐데 솔직히 데뷔전 그리고 직전 경주를 보시면 뭐 볼만한 건 없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스타트가 너무 안 돼요. 스타트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국산마 6군이라 하더라도 이세마들은 상당히 그 스타트 능력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의 흐름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의 흐름이 빠를 수밖에 없는데 그 빠른 경주 흐름에서 늦발을 한다. 그러면은 뭐건 치명적이죠. 치명적인데 자, 이번 경주는 경주 거리가 이제 1200m로 좀 늘어났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윤영석 기수가 기승하면서 임성실 기수가 기승했을 때보다 3km의 감량이점을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감량이점이 무서운 거죠. 어차피 인기마들이 다 선행 싸움을 하고 경합을 벌인다고 한다면 7번마 헤이모닝에 있어서는 좀 편안한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늦발을 할 경우에는 경주를 완전히 망치고 말겠죠. 근데 자, 이번 경주 어느 정도의 스타트만 좀 된다라고 한다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할 것이고 따라가는 전개가 된다면 저는 앞선이 좀 무뎌질 때 어부지리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다. 왜? 감량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복병으로 7번마 헤이모닝 정도를 좀 보는 경주고요.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역시 1번마 여수파이터, 4번마 영광의 탱크, 7번마 헤이모닝, 9번마 패스트 퓨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는 가운데 어차피 나머지 마필들이 다 인기마기 때문에 7번마 헤이모닝이 만약에 선전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배당도 좀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 4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경매마.
별정 A형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능력 차이가 그렇게 나지를 않습니다. 능력 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도 좀 손에 땀을 쥐는 좀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 중에 하나가 이 7번마 빅터 바시움입니다. 계속 아쉬움이 남는 마필이죠. 자, 이 마필이 계속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그리고 앞선 전개를 했는데 마지막 한 발이 좀 아쉬운 마필이죠. 그러니까 뒷심이 살아나질 않고 있고 근성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 전개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문제는 이제 신윤석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2kg의 감량 이점을 나눴다라는 거죠. 이 감량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인데, 어쨌든 이 빅터 바시움이 이번 경주 선행 승부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빅터 바시움이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왜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느냐? 앞선을 나가서 버텨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에 지금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말로 저는 4번마 마하원더를 보고 있습니다. 자, 서광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 마필은 뒤에서 놀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스타트가 안 됐죠. 출발이 안 됐습니다. 출발이 안 되니까 주행도 불량하고 마지막에 막 치고 올라오는 모습은 보였지만 뭐 어느 정도 좀 편성도 약했고요. 근데 이 마필 데뷔전하고 그 다음 경주를 보시면 스타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주행이 그렇게 좀 원만하게 주행을 하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행 분량이 과연 순치가 됐느냐? 저는 이게 좀 궁금한데, 저는 이 서강주 기수가 이 마하 원더를 가지고 초반에 기습 선행을 나간다. 그러면 도주성 선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런 전개가 나온다면 빅터 바시움의 전개가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이 9번마 팬텀 에이스는 장래 발전 기대치를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일단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 이제 2착을 차지했는데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이제 2착을 차지했는데 직전에 마필의 변화가 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용락 기수가 2착을 차지했는데 마지막에 뚫고 들어오는 힘이 나왔다는 거죠. 이번 경주가 앞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마 팬텀 에이스한테도 팬텀 에이스의 전개가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경마에서 추임말을 놓고 배팅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앞선이 막 혼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제가 보는 대로 마하 원더가 앞을 나가는 가운데 7번마 빅터 바시움, 뭐 10번마 나이스 투데이 이런 마필들이 지금 따라붙을 경주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4번이 도주성으로 날아간다 했을 때 이 선입권에서 들 수 있는 이 두 마필의 뒷심이 그렇게 없는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9번마 팬텀 에이스가 추입력, 다시 말해서 추입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8번마 글로벌 사랑, 역시 제가 뭐 좋아하는 최윤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이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한데 이런 마필들의 기승을 잘하는 게 지금 최윤경 기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영 기수 그리고 카우보이 칼의 자마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끈끈함은 저는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만만한 편성에서 이 8번마 글로벌 사랑이 인기권에서는 약간 밀려 있기 때문에 팬텀 에이스가 올라올 때 따라 올라오는 그런 전개가 가능하다면 글로벌 사랑한테도 한 번에 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역시 좀 인기마지만 자기 능력 발휘 못하고 있는 이 3번마 황후파이터, 이 마필도 역시 인기마가 될 겁니다. 인기마가 될 건데 글쎄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밋밋합니다. 밋밋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착순권 언저리에서 맴돌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는데 편성이, 그러니까 이 황후파이터가 지금 싸웠었던 마필들이 좀 강편성이었습니다.
강편성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지금 황후파이터의 입장에서는 좀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는 강력한 입기마인 7번마 빅터 바시움을 좀 뒤로 돌리고 가는 경주고요. 추입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두 마필이 어쩌면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4번마 마원더가 앞선에서 만약에 버텨버린다면 저는 예상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본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마 황후파이터, 4번마 마원더, 8번마 글로벌 사랑, 9번마 팬텀에이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경주부터 5경주까지가 다 국산마 6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맥 빠진 마필들이 좀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부진마 경주죠. 기본적으로 부진마 경주고요. 부진마 중에서도 좀 선행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필도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다고 뭐 추임력이 좋은 마필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느려질 것이고 경주를 주도할 선행마가 없는 경주다라고 했을 때 1300m 경주 거리에서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마필은 역시 11번마 스페셜 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외곽으로 좀 밀려 있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아쉬움을 주고 있죠.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솔직히 12번을 나와서 3착 2번, 최근이죠. 3착 2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줄 거라면 지금 다 보여준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마필이 좀 뒷심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뒷심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번 경주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 거기다가 상승세의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스페셜 존이 전개가 어차피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림, 그리고 앞선이 빠르지 않은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실버마 스페셜 존한테도 타이밍은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말은 이 7번마 영광의 로드입니다. 자, 4세 거세마죠. 자, 이 마필이 작년 4월 달에 출전을 하고요. 85주 그러니까 1년 한 6개월 이 정도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장기간 휴양을 하고 나오는 마필이고 솔직히 주행심사도 올해 8월 달에 받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신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이마필이 그렇게 크게 보여준 거로는 없고 직접 마지막 경주에서 이제 2착을 차지하면서 좀 가능성을 보였는데 제가 이마필의 중요한 주목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장기간 휴양한 마필을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 이마필이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순발리가 좋은 마필은 아닌데 편성 자체가 순발 좋은 마필이 없어요. 지금 이번 경주에서 지금 선행을 갈 만한 마필이 뭐 2번마 명성차지나 3번마 불의 여신 정도인데 이 두 마필도 선행마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오히려 영광의 로드가 이 최상현 기수가 일단 그 휴양 복귀 전이라는 부담은 있지만 한 번쯤은 좀 쳐볼 만한 이걸 한 번쯤은 승부를 볼 만한 그런 편성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게이트에 이점을 하는 1번마 플렉스 신화. 솔직히 지금 이번 경주에 나오는 이 12마필은 크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복귀에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런 마필들을 섞어놓고 만약에 경주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뭐 권호천 기수가 그렇게 뭐 기승을 잘하는 기수는 아니지만 4km의 감량 이점을 안 왔다라는 거죠. 이런 점이 조금은 유리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2주 만에 출주하고 있다. 이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자, 이마필도 지금 9번을 나와서 이렇다 할 성적을 지금 내고 있지 못하지만 좀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게이트의 이점으로
앞선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이 2번마 명성차지인데 솔직히 왜 인기만지는 모르겠어요. 왜 최고 인기마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편성이 그만큼 허접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좀 입상의 경험이 한번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다. 그리고 선행승부를 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낫다고, 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만 명성차지가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과신할 수 있는 인기만은 아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는요, 다들 나도 할 만하다라는 생각 갖고 나온 경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플렉스시나, 2번마 명성차지, 7번마 영광의 로드, 11번마 스페셜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이제 국산마 5군에 승군을 해서 약간의 좀 정체기를 보이고 있는 마필과 지금 상승세의 신마들이 지금 한판 붙는 그런 승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지금 최외곽 게이트에 있는 이 12번마 패트리엇, 기본적으로 이제 썬더 모카신의 자마고요.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직전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1위였고, 물론 편성 자체가 국산마 5군으로 봤을 때는 강한 편성은 아니었지만 승군전이라는 부담 속에서도 역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좀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좀 앞선 전개가 좀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일단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다라는 거, 이 점은 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능력이나 이런 편성으로 봤을 때는 시오마 패트리엇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만한 그런 경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과신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고요. 이번 경주는 좀 생각보다는 복병권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좀 치열한 난타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근데 저배당보다는 중고배당 쪽을 좀 노리는 그런 배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2번마 투오버스가 이 12번마 패트리엇과 함께 이제 최저배당을 형성할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성적은 그저 그렇죠. 성적은 그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필의 지금 기록을 보시면 어차피 경마는 순위 경주기 때문에 기록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라는 거는 결국 이 마필의 기본적인 지금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기록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록이 좋은데 성적이 이렇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강편성에서 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린다 라고 했을 때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죠. 지금까지 보면 10번 게이트, 9번 게이트, 7번 게이트, 9번 게이트 다 외곽에 있었습니다. 외곽 게이트를 부여받았었는데 이번에 2번 게이트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앞선 진행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한 전개도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유현명 기수가 그 뚜렷한 성적을 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아니라면 이 투어버스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저는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결국 지금 보여준 걸음으로는 2번마 투어버스와 12번마 패트리엇,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좀 유리해 보이는데, 그리고 아마 최저 배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저배당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인기마가 될 12번마 패트리엇이 물론 뺄 수는 없습니다. 뺄 수는 없는 마필이지만 그렇다고 이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을 극복하기가 저는 만만치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 경주에서 경주에 지금 축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5번마 릴리즈 에디션입니다. 자, 2세 수말이에요.
물론 5번을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음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줄 수는 있지만 2세 마필이거든요. 2세 마필이니까 하루가 다르게 좀 변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좀 있는 마필이고요.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서승훈 기수가 이 릴리지 에디션을 가지고 절대 뒤에서 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마필이 선행 승부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 편성상 이렇게 전개를 봤을 때 5번마 릴리즈 에디션이 앞선에 나가고요. 여기에 이제 8번마 하늘미소라든가 또는 9번마 한라백두 이제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이 만약에 앞선을 장악하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 또 1번마가 있죠. 스페셜 히어로까지. 그럼 12번마 패트리엇이 초반 진행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 마필이 선입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선입권으로 들어오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외곽에서 결국 선행 승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이 5번마 릴리지 에디션이 과연 선행 승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릴리지 에디션이 선행을 치고 나가는 순간에 전개가 가장 유리해지는 마필은 2번마 투어버스가 될 거고요. 전개가 가장 어려워지는 마필은 12번마 패트리엇이 될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에 호시탐탐 이제 그 추입 타이밍을 노려볼 6번마 닥터 펜타곤이라든가 11번마 해남짱돌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한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무뎌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 해남짱돌은 데뷔전에서 일착을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게 외곽 주행을 하면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주행 심사를 거쳤는데 그 인터벌이 조금은 길어졌는데 직전 이제 그 휴양 복귀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분명히 저는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 보는 마필인데 제 컨디션을 좀 찾지는 못했는데 어차피 휴양 복귀전을 한번 치렀고요. 직전에 이 패트리엇과 같이 뛰었던 마필이죠. 착차는 좀 있었지만 이 해남짱돌이 이렇게 물러날 마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3세고 내년이면 4세가 되는데 전적은 이전분이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추입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승분전을 치르는 이 9번마 한라백두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6번마 닥터 펜타곤 그리고 게이트에 입점하는 1번마 스페셜 히어로 이런 마필들도 호시탐탐 기회는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물론 인기마가 선전할 가망이 높은 경주긴 하지만 의외의 복병이 깜짝 입상을 할 수도 있는 저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2번마 투어버스, 5번마 릴리즈 에디션, 11번마 해남짱돌, 12번마 패트리엇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경주고요. 전체 12마필이 이제 자웅을 겨루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이제 좀 선전을 거뒀던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들이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1번마 아름다운 인연은 이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유리한 전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다. 이런 점이 좀 좋아졌고요. 다만 이제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2kg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가 좋다. 이 점이 이제 아름다운 연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거고요. 자, 이번 마 피오 매직이 직전에 이제 선행 승부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텼던 마필. 그래서 결국 이번 경주도 역시 인기마가 될 거고, 근데 역시 승군전입니다. 그리고 이용락 기수가 직전 경주에 이어서 지금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연투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관심거리가 될 거고요.
자, 3번마 투투코인도 직전 경주 선행을 가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마필은 국산마 5군에 승군한 이후에 적응을 계속 못했죠. 계속 못하다가 자, 직전 경주에 이제 기습 선행을 가면서 버텼는데 이 경주 편성이 좀 약했습니다. 약편성이었고요. 자, 4번마 토탈 이클립스도 직전 경주 이제 승군전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자, 이 마필은 전체적으로 좀 밋밋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앞선이 빠른 것도 아니고 취입 타이밍, 그러니까 취입 탄력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닌데 딱 자기 모습 정도만 보여주는 마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5번마 가디언 엔젤은 이제 승군 이후에 최근 영 힘을 못 쓰고 있고 직전 휴양 복귀전에서 이제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역시 이렇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 유현명 기수로 기수를 교체했다라는 거, 이 점이 좀 좋고요. 6번마 스카이 제주향도 승군 이후에 이렇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직전 경주 앞선 승부를 하면서 서서히 적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7번마 라우드 컬러는 상승세의 마필이었는데 5군에 승군을 해서 아직 적응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전개에 이점을 좀 안고 있는 마필이고 좀 선행마들을 보내놓고 차분한 전개를 한다면 분명히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고요. 정문 코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전 경주 앞선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아델플라이는 좀 승군이 늦었죠. 승군이 늦었고 지금 승군 이후에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글쎄요, 이 아델플라이가 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인데 저는 좀 빨리 앞전을 좀 붙일 수 있다면 좀 더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순발력이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JS 데이도 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승군한 이후에 이렇다 할 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거기에 또 외곽 게이트라는 단점도 있고요. 자, 트리플 썬더는 지금 최근 하향세입니다. 밀크데이 이마필도 좀 초반에 데뷔 초에는 조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봤던 마필인데 계속해서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인기권에 들어있는 마필들이 대부분 다 선행 승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어떨 것이냐? 즉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 1번마 아름다운 인연, 2번마 퓨어 매직, 그리고 7번마 라우드 컬러 요 세 마필 정도가 좀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기수가 무섭죠? 김혜선 기수가 기승한 6번마 스카이 제주향까지.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앞선에서 6번마 스카이 제주향이 선행마들을 다 정리를 하는 가운데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1번마 아름다운 인연이나 2번마 퓨어 매직, 7번마 라우드 컬러가 마지막 막판 뒤집기를 노릴 경주로 보여지고 전체적으로는 좀 앞선에 좀 붙여야지만 승부가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아름다운 인연, 2번마 퓨어 매직, 6번마 스카이 제주향, 7번마 라우드 컬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800m 전체 12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우열이 좀 확실히 드러나는 경주죠. 우열이 확실히 드러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마가 만약에 입상에 실패한다면 이건 이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그만큼 좀 인기마의 능력이 좀 앞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3번마 운주스타, 5번마 베텔게우스, 6번마 플라잉 더 챔프입니다. 자, 일단 베텔게우스 2세 마필이죠.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그 최대 단점은 지금 뭐냐 하면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7 한계 중량에 왔다라는 거. 요게 지금 좀 위험한 요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텔게우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선추입이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발전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요. 대상 경주에서는 모르겠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충분히 강자로 통할 수 있는 마필이고, 최상위군까지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500kg가 넘어가는 뭐 당당한 최고의 마필이고요. 이 마필이 보시면 그 한 번 입상에 실패했던 경주가 8월 28일 경주였죠. 루키 스테이크스 부산 경주였습니다. 이때 같이 싸웠던 마필이 판타스틱 킹덤, 즐거운 여정, 닥터 오스카, 월드 레전드 이런 마필들입니다. 질말들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텔게우스 입장에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질말한테 졌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 마필들이 다 판타스틱 킹덤이나 즐거운 여정, 닥터 오스카 다 어떤 말들입니까? 네, 장래 기대치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베텔게우스 입장에서는 이게 2점 만에 대상 경주 나왔던 건데 어쨌든 좀 재미있는 승부를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근데 일반 경주에서는 계속 거리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충분히 했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도 마지막 한 발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 발전 기대치나 이런 거로 봤을 때도 5번마 베텔게우스 인기마의 역할은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인기마는 이 6번마 플라잉드 챔프입니다. 직전 장관배였죠. 장관배에서 캡틴 양키에 이어서 2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주 이 마필의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부담 중량 58,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오랜만에 출전, 2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휴양을 하고 돌아오는 휴양 복귀전이다. 이 부분이 좀 문제이기는 한데, 직전에 이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뭐 휴양을 갔다 온 건지 뭐 이런 모습이 뭐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좀 뛰려는 의지도 강하고요. 마필이 좀 힘이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5번마 베텔게우스와 6번마 플라잉 더 챔프 두 마필도 역시 인기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보는데, 또 하나의 마필이죠. 이 3번마 운주스타는 생각보다 이제 발전 속도가 좀 더딥니다.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국산마 5군에서 승군한 이후에 전혀 컨디션을 좀 찾지를 못하다가, 자, 직전 이제 휴양을 하고 나온 경주였죠. 그래서 10월 30일 날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스타트가 안 됐지만 마지막에 아주 좋은 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하고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의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 3번마 운주스타, 5번마 베텔게우스, 6번마 플라잉 더 챔프 요 세 마필이 지금 여기 나온 마필들보다는 능력은 분명히 좀 한 수 위입니다. 전개에 따라서 뭐 꼬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전개도 잘 나오지 않을 거다. 뭐 기수도 다실바, 최시대, 박재희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실수는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결국 이 세 마필에서 끝나는 저배당 경주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배당 공략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주는 좀 피하셔야 되죠. 자, 여기서 제가 복병권으로 한 마리를 좀 추천을 하자면 11번마 로즈블릿입니다. 자, 잔뼈가 굵은 마필이에요. 국산마 4군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는 있는데, 솔직히 기본적인 능력으로는 인기마 세 마필을 따라잡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경마라는 게 전개가 어떻게 풀릴지를 모르고요.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5번마 베텔게우스가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베텔게우스가 선행을 가게 되면요, 이런 마필들은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힘 한 배를 합니다. 그러면 속도를 막 늦춰버립니다. 그러면 로즈 블릿한테도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한 번에 기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전개에 따라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도 있다. 근데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3번마 운주스타, 5번마 베텔게우스, 6번마 플라잉 더 챔프, 11번마 로즈블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각각의 단점이 있죠. 3번마 운주스타는 승군전이라는 거, 다음에 5번마 배틀게우스는 부담 중량이 3kg 올라갔다라는 거, 6번마 플라잉 더 챔프는 이제 주행 심사를 거쳐서 나왔다. 24주 만에 나왔다라는 거. 이 점이 좀 단점이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의외의 깜짝 복병이 들어온다면 어차피 우리가 배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승식이 있기 때문에 승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별정 B형 1600m 전체 12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도 그 능력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월달 들어서 서울 경마장도 마찬가지고 부경 경마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능력이 확 우열이 드러나는 그런 경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편차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인기만은 있는데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이 없는 그런 편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저배당 공략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주 뭐 최대 인기마가 될 마필이 8번마 운주오션이죠. 3세 마필이고요. 매니피에 잘 말하는 거. 그리고 6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마필입니다. 근데 다만 이번 경주 승군전이란 얘기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있고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편성은 약해졌죠. 그러니까 편성은 강해진 거죠. 싸운 마필들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국산마 3등급에서는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 또는 하향세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마필들의 편성이기 때문에 운주오션이 승군전이라 하더라도 가망성이 있는 그런 경주로 바뀌는 거고 1600m 경주 거리에서 8번 게이트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마필도 선행승부 내지는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마지막 한 말 끈끈함을 가지고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8번마 운주오션의 전개가 전체적으로는 제일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 지금 인기마가 2번마 청담 드라이브나 3번마 스타이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 1번 게이트에 있는 최강 라이거나 뭐 5번마 동남불패 정도가 지금 복병권으로 좀 거론이 되는데 자 1번마 최강 라이거는 29전을 나와서 3번의 우승 두 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죠. 직전 경주에 이 최강 라이거가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무섭게 날라왔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면서 스톤 브라운과 같이 들어오면서 아주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는데 이때는 앞선이 완전히 무너졌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똑같이 그런 편성, 그러니까 이 최강 라이거라는 말 자체가 자력으로 추입 승부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냐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승군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강 라이거는 그냥 뒤에서 놀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원체 발주가 안 됩니다. 자, 2번마 청담 드라이버나 3번마 스타아이도 가능성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좋은 상승세의 흐름을 이어갔던 마필들이고, 근데 다만 승군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못 보이고는 있지만, 어쨌든 형군의 잔뼈가 굵었다. 이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권에 들 것으로는 보이는데, 뭐, 솔직히 들어오면 저는 틀릴 겁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제가 흔히 말하는 인기는 있는데, 능력은 검증이 안 되는, 능력은 없는, 그런 마필들이 될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5번마 동남불패도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승군한 이후에 아직 적응을 좀 못하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일단 기수가 김혜선 기수라는 거. 물론 이 마필 계속 김혜선 기수 잘 탔던 마필이에요.
김혜선 기수라는 게 있고, 어쨌든 이제 적응을 어느 정도 마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마필은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취입이 다 된다라는 거죠. 이 편성에서는 선취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다라고 보고요. 자, 7번만 마이 데스티니는 아마 인기권에서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근데 서광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 마필은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저는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찬가지 개념이 이 12번마 뷰티풀 킹입니다. 자, 부담 중량 감량의 이점도 있고 외곽이라는 불리함은 있지만 1600m 경주거리는 스타트하고 직선이 길기 때문에 외곽이라는 부담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선을 좀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12번마 뷰티풀 킹도 좀 의외의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글쎄요. 8번마 운조션 정도는 제가 인기마 중에서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 마필들, 나머지 인기마들은 솔직히 쉽게 인정이 안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5번마 동남불패, 7번마 마이 데스티니, 8번마 운조션, 12번마 뷰티풀 킹, 조금은 공격적인 그런 배팅을 권하는 그런 경주입니다.